네, 여러분, 오늘은요, 어느 수행자분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직장에서 여자 상사가 처신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아랫사람이 여자인 경우도 힘들고, 남자인 경우도 힘들고. 남자 상사인 경우는 너무나 그냥 스무스한데, 여자 상사들 힘들어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자 상사는? 그래서 본인의 경우는요, 남자 상사들을, 남자 부하 직원들을 계속 꼬투리 잡아서 오히려 더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시해주고, 먼저 막 혼내키고 그랬대요. 당할까봐. 남자들이 날 무시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오랜 전통적인 습관상 현대는 제도상으로는 남녀 평등이 됐어요. 근데 아직 마음 안에서는 평등이 안 됐죠.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자와 남자가 정말 평등함을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오래된 경험 정보 속에서 조선시대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정보들이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니면 엄마, 할머니, 조상 대대로.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대들면 안 되고, 남자가 뭐라고 하면 굽혀야 되는 그런 습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를 딱 부하 직원으로 대할 때는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굽혔거든.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내가 굽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몸에 인식이 돼 있죠. 관념으로. 그 경험 정보가 있는데 내가 이제 다루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반항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 타입이 되죠. 눈치 보면서 제대로 일을 못 시키거나 아니면 미리 선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더 뭐라고 하면서 억압하는 경우. 둘 다 안 좋은 경우죠. 첫 번째 경우는 부하 직원이 만만하게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요, 억울함을 느끼고 반항심이 축적됐다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무시하게 돼요. 상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올바르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네 그렇지 속으로는 아유 자기가 뭔데 이렇게 반항하면서 업무 능률도 향상 안 될 뿐더러 둘 사이에는 늘 어떤 기류가 흐르냐면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면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고 그거는 그 직원과 그 상사 모두에게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을 주는 거잖아요. 또한 이제 여자 직원들을 대할 때는 같은 여자끼리 그 암투라는 게 있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일부 다처제일 경우에 그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린 여자들끼리는 이 남자 하나를 두고 경쟁했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는요, 남자보다는 이 서열의식이 덜해요. 그냥 남자한테 간택받는 순이지 우리가 누가 더 위고 낫다 이게 없죠. 그래서 질투 미움이 남자들보다 더 세게 공명해요. 일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여성이란 이유만으로도. 그래서 여자 상사지만 현실에서는 마음 안에서는 우리는 같은 여자거든. 근데 네가 나보다 낫다고 그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 하면서 시기 질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계급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겉으로는 속으로 싫어도 여자 상사한테 네 이렇게 하겠죠. 내가 좋거나 싫거나 할 거 없이 남자 여자 불문하고. 하지만 내가 불편하고 기꺼이 순종 안 하면 마음은 불편할 거고요. 여자 상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순종하는 척하고 네 하지만 나한테 순종 안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할 테고 또 하나 이 여자 상사가 순종 안 해서 불편한다기보다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자기가 이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를 잠재의식인 마음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일 경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자 남자 부하 직원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루고 그 사람들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죠. 이 우주에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답이 있는데 여자 상사가 정말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내 말을 잘 따르게 하고 부하 직원들이 잘 융화되는 길은요. 내가 그 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부장이 됐어요. 밑에 과장이 다 이렇게 여러 명 있어요. 여자 남자. 근데 내가 여자 부장이야. 그럴 때 내가 부장이 될 자격이 있는 여자야. 당연히 내가 부장이고 당신들은 과장이니까 내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인정하면 그런 현실이 펼쳐져요. 그래서 나한테 부하 직원들이 순종을 안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기 전에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무언가 두려워하는 거야. 남자들을 위해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있구나. 여자로서의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 직원을 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 직원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고 왔어도요. 자기가 열등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얘가 나를 무시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먼저 무시하게 된다고요. 자기는 인식도 못하고 무의식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무시당한 남자 직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다르죠. 순종할 수 없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굽히겠어요? 못 굽히니까 반항을 한다든가 아니면 억눌러서 참는데 속으로는 불쾌하게 여기고 나를 두려워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거나 이런 결과를 발생해요. 그러고 나면 이 직장 상사는 또 그렇게 생각해. 역시 저것들이 나한테 순종을 안 하네. 이렇게. 또한 여자 직원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같은 여자로서 보면서 제가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자 부하 직원이 나한테 질투하고 미움을 쏘는 거지. 내가 당연히 내 아랫사람으로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으로 저 사람은 내 보호를 받고 내 도움을 받고 나도 저 사람 도움을 받고 내 지시를 받는 내 직원 아랫사람으로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이 못 받아들여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자리든 자기가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고통을 겪게 돼 있는데 그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뭐 기술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하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 제대로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실패하고 그럴까요? 응? 그러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학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그릇의 문제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감당할 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국민의 당연한 어버이고 지도자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과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부모 마음이 돼야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자식들이 나한테 다 의존해도 이 수천만의 자식들이 의존해도 하나도 힘들다고 안 느끼고 탁 업고 뛸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강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사건 사고 엄청 많잖아요.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잖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 8명 자식 나면 매일 사고 치는 자식이 있어서 힘들고 저도 이게 조그만 수행터지만 꽤 많은 수행자분들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뭐가 올라와요? 아우 힘드네. 여러분 부모 역할하면서 그거 많이 올라왔죠. 마음에서 아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렇게. 그런데 그게 그 힘들다는 마음이 뭐냐면 아유 나 힘들어서 이 자리를 감당을 못하겠어. 이 마음이에요. 기꺼이 그걸 행복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나라에서 매일매일 사건 일어나도 적어도 대통령 그러시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이러서 고통받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걸 힘들다보다는 사명감으로 이겨낼 수 있을 정도 마음그릇이 돼야 소화할 수 있는 크기가 돼야 그 자리를 유지하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죠. 부모는 부모의 마음그릇이 돼야 돼요. 세상에는 부모의 마음그릇이 안 되는 분들도 많죠. 자식을 갖다가 막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거나 힘들게 한다고. 얘기 들어보면 다 그거잖아요.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다 이쁜 짓만 해요. 힘들게 하지. 그게 사랑인데 힘들게도 하고 이쁜 짓도 하고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힘들 때도 내 자식, 이쁠 때도 내 자식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부모는 사실은 자식을 낳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 될 준비를 먼저 마음 그릇을 키우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냥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 돈 버니까 그리고 내가 임신 여성 할 수 있는 여성이고 신체 멀쩡하니까 그냥 애 난다? 무책임한 거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아래 부하 직원들을 다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들이 날 힘들게 해도 소통하고 예쁘게 보고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나한테 좀 대들 때나 내가 인간적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힘들게 해도 내 업무와 부하 직원의 그런 모든 마음자리까지 내가 다 받아들일 때 힘들다 많죠. 그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힘, 마음의 힘, 능력이 있는가. 그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를 줘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 해보면, 이틀 해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 중에 어떤 분이, 애기 같은 분이 있어요. 헤라님 좋겠다. 수행자들이 사랑 많이 주고 맨날 사랑 존경 받고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개님 여기 와서 한 달만 해봐. 헤라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유 저는 안 할래요. 그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는 건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행복함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이고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는 거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죠. 지도자는 다 필요한데 이 세상에 지도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동생들을 지도해야 돼. 큰언니는. 큰아들은 그 아이들을 전부 지도해야 되고. 형제 자매를. 다 책임이 있어요. 마음 공부가 안 되면 그릇이 커지지 않고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자기 한 몸도 관리를 못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의지하잖아. 나이가 30, 40 먹었는데 어제도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나가서 일해라고 제가 계속 메일을 보내는데도 죽어도 안 하는 거야. 40이 다 돼가는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고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이라도 해라. 네 손으로. 적어도 네가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당신이 책임져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도 그걸 못해.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조차 책임 못 지는 깐난제기 아기 마음이에요. 그릇이 마음 그릇이 아예 그냥 요만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의지를 일으키고 자기 한 몸을 관리할 정도로 공부가 되면 조금 더 커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커지면 이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아이도 책임지고 부인과 남편도 책임지는 그릇. 직장에 가서 직장도 책임지는 그릇.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다 보면 우리가 그걸 호연지기라고 하죠. 마음 공부하면 호연지기가 키워진다 그러죠. 호연지기는 뭡니까? 다 거느릴 수 있는 큰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 그런데 사람을 거느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나한테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들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래요 합시다 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면서 불평하고 안 하려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호연지기죠. 호연지기를 기르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마음 공부에서 자기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죠. 마음의 그릇을 넓힌다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한 만큼 마음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받아들여서 위로해주고 오히려 네가 그랬구나 힘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마음의 힘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정한 만큼 그릇이 커진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열등감, 수치심, 인간 존재 자체의 수치심이 우리가 말하는 그 관념이 청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업무를 허덕이면서 인간관계를 허덕이는 모든 분들은요 이 마음 공부하셔야 돼요. 안 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누군가를 제압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꼬투리 잡아서 제압하고 안 보고 안 듣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는 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 마음의 힘이 있어야 그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 열등감이 일을 한다면 자기도 고통스럽고 주변을 많이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큰 직업을 꿈꾸고 많은 사람을 이끌고 싶고 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돕고 싶은 많은 분들 호연지기를 기르러 마음의 큰 그릇을 키우러 오시길 바랍니다. 호연지기가 사랑이고요. 마음의 그릇이 사랑입니다.